국내외 선교 사역에서 연합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의 연합 모임이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열방 선교 네트워크의 이야기인데요. 대표 이용웅 선교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열방 선교 네트워크 이주민 선교 단체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직접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모임은 2016년부터 경기 북부에 소재한 다양한 국가의 그 이주민 교회를 맡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네.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서로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크 연합체입니다. 예. 2014년도부터 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음악회를 네.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온누리교회 임광순 장로님께서 그때 당시 찬양단을 맡고 계셨는데 그 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처음에는 아주 몇몇 교회가 네. 그 일에 호응하고 합력해서 이제 그 음악회가 사실은 단초가 된 것입니다. 2016년에는 공식적으로 열방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음악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알게 되고 네. 연합하면서 우리가 음악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1년에 한 번 하는 그러니까요. 일이니까요. 네. 우리가 정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주 너무 좋은 기회다.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 그로부터 2년 후에 네. 우리 지금 열방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 같은 목표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이 모인 네. 단체이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공감대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 소위 그 3D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료 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 또 비자 문제, 또 일자리 찾는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함께 하니까 이렇게 답을 또 쉽게 얻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해결을 많이 찾습니다. 네. 예. 뭐 사역 단체 간의 연계도 그러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는데요. 네. 그 안에서 또 지역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네. 또 파주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 예. 굉장히 지역이 크죠. 경기 북부라고 하지만 아주 그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그룹별로, 예를 들면 양주 같은 곳에서는 또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전도도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료팀이 온다고 할 때 서로 알려서 그 인근 교회들은 또 이렇게 와서 또 도움을 받도록 네. 그런 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좀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사역자들이 모이시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한 예로 어느 NGO 단체에서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좀 이렇게 도와주겠다 무료로. 그런데 이제 인원이 최소한 70명 이상 돼야 된다 그래요. 예. 사실 이주민 교회가 7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많지 않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포천 지역에서는 한 서너 교회가 이렇게 모이니까 그 숫자가 되죠. 네. 그래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도움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랑 플러스 병원에서 우리 네. 국기균 원장님과 의료진들이 와서 네. 저희들에게도 실질적인 또 의료 도움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음악회 이야기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주민 선교단체들이 아무래도 사역을 할 때 지역교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음악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 한 200여 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5번째가 했는데 지난번에는 한 500여 명, 700여 명 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은 교회 공간으로는 안 되죠. 그만큼 큰 교회가 필요한데 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또 구하니까 하나님 도 응답해 주시고 또 지역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특별히 이해를 잘 해주세요. 아무래도 경기 북부에는 그런 이주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뭔가 좀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 호응을 하고 선뜻 이런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협력해 주시는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 저희 열방선교 네트워크가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요즘은 어딜 가나 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지역교회에서도 이주민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필요성을 느끼고 네. 직접 이주민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부설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네. 요즘 여름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해외 단기 선교 떠나지 않습니까? 그 참 필요하고 거기에서 도전받고 또 선교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와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 교회와 센터가 천여 개로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혹은 또 그들 한국 교회 초대해서 또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저희 파송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8월 이렇게 중순에 저희 수양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남성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체육 행사를 해요. 축구도 네. 하고 수영도 하고 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시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리 가지 못해도 가까이 와 있는 이러한 이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중요한 해외 선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네. 흔히 선교하면은 이제 해외 선교만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정말 내 가까이 내 주변에서 충분히 이 선교의 역할을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제자 양육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방 선교 네트워크 대표 이영웅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네. 그의 가족과 이웃들 모두 주님 품으로 주만이 참 가져는 주심을 외치며 만방에 전하기 원하나 혼자선 할 수 없네.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세. 구세주께 인도하여 그와 함께 모두 세상에 나가서 외치세. 길 되신 주
Let the whole earth sing, hear the praises rising. And we stand in